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도시대고 그중에 수성구 이지훈 수학원의 빨도샘 이지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역대학 경북대학교 논술 AAT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2017학년도를 잠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AAT란 뭔지를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AAT는 경북대학교 논술 시험을 AAT라고 부르는 겁니다. 굳이 추론을 해보면은 어캐더믹 애프티튜드 테스트 이런 뜻인데 그걸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요 단어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학원 같은 데 보면은 학원 벽에 혹은 간판에 AAT 학원, 거기 경북대학교 논술을 의미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논술은 원래가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기 전에 우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첫째, 자연계열 원이라는 게 있고 말이죠.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잠시 이미 아는 친구들 많겠지만 잠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2는 의대, 치의대, 수의대 학생들이 치는 것을 자연계열 2라고 하고 그 이외에 지금만 이야기했던 의대, 치의대, 수의대를 제외한 학생들이 치는 것을 자연계열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년도하고 좀 달라졌는 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째, 자연계열 2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문제수 동일하고 나오는 범위 동일한데 자연계열 1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계열 2는 역시 수학과 과학 과탐 두 개입니다. 수학 플러스 수학 앤더 과탐 두 과목을 합해서 100분 동안에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1은 작년까지는 1년 전까지는 수학과 과탐 두 개를 쳤는데 금년도는 수학만 칩니다. 그러면 과학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수학 5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잠시 그러면 작년 스타일을 잠시 소개하면 원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작년은 이거랑 동일했습니다. 문제수가 좀 반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그걸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수학 플러스 과탐 두 과목을 자연계열 1과 자연계열 2가 같이 쳤는데 요 전부 합해서 요 두 문제랑 요게 과탐에 나오는 문제랑 합해서 10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간추리겠습니다. 과탐이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두 개 하고 수학하고 같이 쳐서 100분이었습니다. 100분이었으니까 100분 동안 치니까 수학은 거의 한 50분 내지 60분에 과학 두 개를 한 과목당 20분씩 합하면 40분.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 치다가 원래는 자연계열 1 학생들에게는 과학을 없애버리고 수학 5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5문제를 100분 동안에 치니까 별거 아니겠다, 그죠? 왜? 수능은 30문제를 100분에 치니까. 맞죠? 아마 지금부터 잠시 수능 문제는 한 문제당 요구하는 게 한 개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AAT는 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5개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연계열 1이든지 자연계열 2든지 간에 한 문제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기 위해서 좀 낮추어서 자, 지금부터 우리 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땅에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땅에서 처음에 나무가 나오겠죠, 그죠? 굵은 나무가 나오겠습니다. 이 나무 이름을 문제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작년까지는 수학 문제를 선생님은 수학만 담당하니까 수학 문제가 작년에 자연계열 1이든지 자연계열 2든지 두 문제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두 문제니까 그러면 문제 1이라 하고 문제 2라 하겠습니다. 요 나무는 문제 2, 요 나무도 문제 2, 요 나무도 문제 2입니다. 요 나무 문제 1, 문제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치는 게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면 되겠죠. 이게 문제 1 논술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격가지를 또 치겠죠. 예, 요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는 문제가 되겠고, 요거는 문제가 되겠고, 요게는 또 물음이 되겠습니다. 물음. 한 문제에 물음이 3개가 붙습니다. 물음 가지가 3개. 그러니까 요걸 물음 1, 이미 아는 친구들은 좀 재미가 없겠네요. 물음 2, 물음 3. 한 문제가 물음을 3개를 치고, 여기에서 또 낮게 문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3개를 물어봅니다. 3개를 물어볼 때가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이 또 가지를 치는데 이렇게 3가지를 칠 수도 있고, 어떻게 2가지를 칠 수도 있고 1가지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 3가지 요거 이름이 문항이 되겠습니다. 문항.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문제 하나당 물음 3개, 물음 하나당 문항이 3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물음은 3개가 거의 확실시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이 있죠. 문항은 합하면 몇 개가 6개 될 수도 있고 5개 될 수도 있고 6개, 나무마다 다르듯이. 오케이? 그 다음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50점, 지금 수학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50점, 두 문제 100점, 수학은 총점 100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당 문제 하나가 50점이니까 또 물음 하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10점짜리, 20점짜리, 20점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50점이니까 여기 적을까요? 50점을 적으면은 문제 한 개가 50점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10점짜리 물음, 20점짜리, 20점짜리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또 이게 10점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5점, 5점, 5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좀 다시 배분하겠습니다. 15점, 물음 1은 15점, 물음 2는 20점, 물음 3은 20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 3개를 치면 하나당 5점, 5점, 5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20점짜리가 만약에 가지를 2개 쳤을 때는 10점, 10점 되겠죠. 30점짜리가 가지를 하나 쳤을 때는 이건 30점이 되겠고, 2개 치면 15점씩 되겠고. 알아듣겠습니까? 예. 일단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작년에는 자연계열 1이든지 자연계열 2, 전부 수학은 2문제 토탈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자연계열 2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변함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금년도도 되겠죠. 그럼 자연계열 1은요, 이제 이게 5문제 나온다 이 말입니다. 5문제. 왜? 가탐을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부담을 주니까 문제가 5개 나와요. 그러니까 물음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5개가 되는 거죠. 물음은 15개 되겠죠. 그러니까 또 각 개인 문항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30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하고 거의 같은. 예, 그 대신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수능 문제가 크는 데 있어서, 잘하는 데 있어서 꼭 여기 밑받침이 있습니다. 제시문이 있습니다. 제시문이 있습니다. 제시문은 별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참고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경험하도록 하고요. 그럼 잠시 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수능과 AAT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7년도 경북대학교 논술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실제로 금년 시행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만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풀이까지 다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그럼 요 작년 시험지 한번 잠시만 보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100분 맞죠? 자연계열 원이니까 뭐냐 하면은 의예과, 시의예과, 수의예과, 즉 자연계열 원이니까 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투가 아니니까 의예과, 치예과, 수의과는 제외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100분이 되겠고 좀 올라가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쭉 올라가면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 칠 때도 많이 읽어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하나 이 수능 문제가 크기 전에 제시문이 나오는 거 잠시만. 자, 수학 문제 작년 거니까 두 문제였겠죠. 그죠? 올해는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올해 자연계열 원 학생은 잠깐만요. 문제 수학 문제 1도 있고 수학 문제 2도 있고 수학 문제 3, 4, 5까지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제시문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이 수능 나무가 크기 전에 제시문이 먼저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시문이 보통 하나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2개 내지 3개, 때에 따라 4개까지 나오고 심지어 5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수능 시험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너무나 쉬울 거다. 그 반면에 여사건, 그 다음에 어떻게 독립사건, 그 다음에 이미 우리 다 아는 거를 말합니다. 이거는 배반사건. 그냥 참고로 읽어보되 그 대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논술을 하기 전에 이 논술이라는 게 논술을 경북대 논술이든지 서울권의 논술이든 논리적인 서술이다. 논리적인 서술이다. 논리적으로 적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시만 보고 수능과의 차이점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미 아는 거, 우리 그 수능 준비할 때 혹은 학교 내신 준비할 때 많이 썼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문이 나오고, 보세요. 제시문이 또 나옵니다. 예. 계속 힌트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힌트가 아닙니다. 이걸 꼭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보세요. 제시문 3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제시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옆에 아까 전에 제시문 옆쪽으로 가서 문제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문제 2니까 지금 잘못 열렸으니까.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네,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물음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물음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이 수능 문제, 1번 문제 1에다 물음 문제 1이 나오고, 이제 구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이런 걸 구하는데, 여기서 보통 보면 아까 전에 이 문항이 하나, 둘, 3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 물었는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피해를 구하라. 2개 물었네요. 여기는 예, 문항이 2개입니다. 그죠? 잠깐만요. PA의 값도 구하세요. 요래 나왔고, 또 그 다음에 AB가 서로 뭐다? 독립인지를 설명하세요. 즉, 증명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요거는 가지를 2개 쳤는 거죠. 가지를 2개를 쳤으니까 2개 쳤는데, 전체가 30입니다. 30점짜리 물음이에요. 이거는 뭐 30점짜리가 물음이 됐네. 30점짜리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물음 하나가 30점인데, 그러니까 요거 구하면 10점입니다. 왜 15점? 15점이 아닐까요? 이거는 구하는 거니까 10점밖에 안 줍니다. 요걸 맞추면은 10점 주고, 이걸 못 맞춰도 10점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분 점수랍니다. 네, 점수가 문제 자체가 50점짜리가 있는데 50점짜리가 있더라도 어떻게? 이건 전체 점수고 그 다음에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 어떻게? 아까 30점이었죠? 30점에서 BA를 맞추면 1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설명하시오 했을 때 설명을 하면 20점을 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걸 못하고 이걸 맞추면 그냥 20점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충분히 이해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래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는 뭐를 구하라 그랬죠? PB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또 이거 구하면 20점 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요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기에는 20점을 주니까, 이걸 20점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최대값 요것만 구하고 요거 모양이 틀려버렸다. 그래도 10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 점수 먹는 겁니다. 10점짜리. 이거 틀리고 이거 맞으면 또 10점 줍니다. 근데 단 논리적인 서술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에 근거하에? 제시문의 근거하에 서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물음 2 나오죠. 물음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0점, 30점. 요거 맞추면 20점, 요거 맞추면 20점. 제시, 이거는 여기서 꼭 내가 설명드려. 제시문을 이용하라고 했죠. 이건 무조건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암산을 하든지, 암산 연산을 하든지, 다른 편법을 쓰면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우리 수능은요, 답만 맞으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 희귀한 방법, 대학교 방법 다 인정해 줍니다. 답만 맞으면 돼. 근데 여기는 제시문을 이용할 때 무조건 이용해 줘야 됩니다. 예. 그거 조금 명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경북대 논술은 수능이 끝나고, 그죠? 수능이기 때문에 수요일 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수능이기 때문에 수요일 칩니다. 거주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죠? 거주 토요일이 아니고, 거주의 토요일 같으면 3일 후잖아, 그죠? 3일 후가 아니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행을 하니까, 사실은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은,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사실은 수능이라는 큰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날 잘 쳤든지 못 쳤든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다음날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요일날 거의 손에 공부가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오고, 보통 학생들이 보면은 AAT를 노리는 친구들은 그 다음 목요일날 안 하고 금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금, 토, 일 이제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이번에 수능은 좀 못 쳤지만 이번 AAT에서 반전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한 8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볼까요? 월, 맞죠? 화, 수, 목, 금, 무기까지죠. 그죠? 토요일날 시험 치니까. 하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좀 준비해주는 학교도 있을 거고, 각자 알아서 공부해라 하면, 이 학원, 저 학원 막 뛰다닐 거고. 그럼 이어서 8일 동안 할 때는, 이때는 안 했죠. 이제 다른 게 일절이 없으니까, 이때는 하루에 내나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숙달해야 됩니다. 왜? 수능과 논술은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이렇게 직감으로 찍어도 됩니다. 직감으로 예를 들어 풀고, 직감으로 찍고, 직감으로 단답형 해가지고 맞아도 맞는데, 이거는요, 분명히 서술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서술 없이 답만 찍으면 절대 부분 점수도 안 나옵니다. 맞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적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 나는 논술 학원에 다닐 거예요 하면 그 학원에 가서 숙달을 시키는 겁니다. 숙달. 일단 내용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왜? 내용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이 막 끝난 상태라 가지고 지식은 미적분투하고 기백하고 내용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적는 거, 논리적으로 적는 거 연습을 하는데, 이때는 하는 게 없으니까 하루에 뭐 10시간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신, 학교 다닐 때, 그 고1, 2 때 내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일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10시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논술을 10시간 해도 되고, 뭐 5시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는 친구들 3시간 해도 되겠고, 그렇겠죠? 그렇게 논술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대신 숙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 정도 시간이 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시문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는 거 간단하게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축약을 하면은 이 자연계열 2는 의대, 지대, 수의대 친구들이 치는 문제니까 작년과 동일하고 수학 2개에다가 수학 2문제에다 가평 2문제, 가평 2과목을 합하여 어떻게 100점입니다. 아, 100분점. 100분이고 자연계열 1은요. 자연계열 1은 이제 과탐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학만 몇 문제? 5문항입니다. 5문제. 수학 5문항이니까 여기에 딸린 뭐가요? 예, 물음은 한 15개쯤 되겠죠. 수학 하나에다가 수학 문제. 참나. 수학 문제 5개에다가 하나의 수학 문제에다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딸리 나오니까 물음이 몇 개쯤 되겠습니까? 한 15개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하나당 개별 문제가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1개짜리도 있으니까 한 30개 정도의 문제로 개별 문항 어떻게? 문항 30문항 혹은 30문항 정도를 말이죠. 100분의 분위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다면은 수능이 끝나고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우리 수능 시험지로 딱 갔을 때 1번부터 보면 팍팍팍팍 조금 표현을 지나치게 미친듯이 막 풀죠. 똑같습니다. AAT도 가자마자 시험지 받고 났는데 스타트 딱 시작 허락해주면 그때부터 막 제시문 읽고 막 연결해가지고 막 적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작년에 자연계열 1 찍는 학생, 2 찍는 학생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건 시간이 부족하다. 어디에서? 수학에서. 작년까지는 과학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과학을 빠른 시간에 아니고 수학을 많이 하려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수학 문제가 많아진 자연계열 A는 상당히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숙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물음 3가 끝나면 다시 또 한번 잠시만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사실 다 하는 거잖아. 그냥 등비수열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제시문을 분명히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다시피 합이니까 이게 분명히 플러스 있죠, 그죠? 플러스 있는데 이제 제시문 또 2개 있죠. 이거 분명히 플러스 있었죠, 그죠? 근데 조금 이따 뭐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럼 이래 되겠죠, 그죠? 이것도 우리 이미 정적분과 무한급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고 보세요. 또 4번째까지 나오죠. 극한이 알파, 양쪽으로 알파, 이것도 극한이 알파에 수렴하고 이것도 알파에 수렴하면은 중간 샌드위치 된 녀석도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너무나 상식적이다. 이걸 써야 된다는 논리적인 서술을 할 때. 그러면 논리적인 서술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대로 다 적어줘야 돼. 아니죠. 제시문 4에 의하여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시문 4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건 뭐 고등학교에서는 영문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적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논술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제시문 5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네. 그리고 보세요. 풀이 과정을 분명히 기술하라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기술 하나가 답만 적으면 무조건 1점도 안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래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래 돼 있었죠. 이걸 할 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중간에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도 되겠지만은, 그냥 x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공비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x가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는 수능 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이렇게 하잖아요. 초항 적고 1 마이너스 수능 칠 때는 이렇게 했잖아. 수능 칠 때는 이렇게가 내가 막 답만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논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이걸 플러스로 고쳐줘야 됩니다.
왜? 아까 제시문에 나왔거든요. 이래가지고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x니까 1 마이너스 x 이래 적어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앙이고 1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어 둬줘야 되는 결과는 똑같지만 제시문에 있는 거를 보세요. 제시문 1을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요래 되니까 이제 급수가 되는 거잖아. 급수. 이제 급수가 됐으니까 요렇게 적겠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분필이 다 앉아서 그거 잡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을 해가 가야 된다. 이 훈련을 해가 가서 교수가 원하는 거 대로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 이거 논술이 안 맞다. 내하고는 안 맞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팁은 논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게 안 맞으면 안 하면 되고, 이게 이제 나는 논술이라도 해서 수능을 못 찾는 수능 점수가 약한 걸 반전을 일어보겠다. 그런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따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술하라. 예, 기술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음이 끝나고 나면은 장기의 문제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2가 나오겠죠. 뭐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요거에 이제 숙달이 우선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음 2네. 또 물음 2 끝나면 또 물음 3 나오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 예, 이제, 예. 그 다음에 물음 3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2로 들어가겠죠. 문제 2.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연계열 1은 문제가 5개 나오니까, 문제 1 해가지고, 문제 5까지 나옵니다. 문제 5. 그러니까 말이죠. 금년도가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몇 개 정도 풀어야 됩니까? 이런 친구들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꽈나름입니다. 좀 인기학과면서 학생이 많이 몰린 데는 점수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비인기고 또 이래 학생이 몰렸는 수가 적으면 경쟁률이 약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예, 커트라인이 낮아지니까. 그거 묻는다 하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검수학과, 금년도 커트라인 요야 되겠죠. 논술은 이게 주관적인 채점이기 때문에 외부로도 밝히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요 AAT가 두 종류, 논술 1, 논술 2 켜도 되고, AAT는 경북대학교 논술을 어떻게, 예, 의미하는 문제. 그 반면에 이제 부산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거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북대학교가 머리를 잘 썼죠. 먼저 경북대학교 논술을 AAT라고 딱 막아놨으니까 다른 학교에서 쓸 수가 없죠. 경북대 고유어가 돼버렸죠. 예, 선점을 먼저 했는 겁니다. 그래서 1, 2의 차이점 이야기했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는 의대, 시대, 수의대, 일반대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수학만 치고, 요거는 수학, 과학 같이 친다 이렇게 해놓고, 아시겠죠? 100분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 아주 막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딱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수능과 아까 전에 대충 설명했는데 수능과 논술의 차이점. 이거는 직관으로 풀어도 되고, 신의 영감을 얻어서 풀어도 되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풀어도 관계없지만, 이건 돌리죠. 탁탁탁탁 적어주는.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또 이렇게 묻고 이러니까, 선생님하고는 잠시 소개를 하면은, 수요일날 수능이 끝난 목은 안 합니다. 목은 안 하고 금부터 스트레이트 수업입니다. 다음 주 금까지, 금부터 금까지니까 7일이 아닙니다. 금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8일입니다. 8일 동안 1일 하루에 5시간.
고3들이니까 일단 재학생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이 재학생이다. 재학생이니까 오후 한 12시나 1시부터 시작하면 한 12시에서 시작한다면 가정하면 5시에 끝날 거고 1시부터 시작하면 6시까지. 물론 계속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실제로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그걸 숙달을 하는 겁니다. 수능같이 직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계속 적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수했는 지목을 좀 봐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휴식까지 합하면 1시간 내가 가르치고 1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내가 1시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1시간을 숙달하고 그 다음에 그날 최종 마지막 수업 총평 1시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관계없는 것이 이때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학교 가면 빨리 일찍 마치고요. 가는 길하고는 뭐 PC방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제 AAT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되고 그러면 이런 스타일에서 서울권이나 부산대학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단지 문제 형태가 잠시 다르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경북대학교는 제시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또 학교마다 쓰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놓으면 다른 수도권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자연계열 1과 2는요 반타는 수학 문제 반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은 저 자연계열 1이죠. 자연계열 1하고 자연계열 2하고 자연계열 1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요 한 단 요거하고 요거는 겹칩니다. 요거하고는 겹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요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연계열 2는 의대, 치대, 수의대니까 요거랑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속된 말로 수능으로 치면 수능 30분 가까이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지고 오늘 좀 쉽습니다. 이건 딱 보는 순간에 풀이와 답이 뱅긋이 웃는 거 이런 게 나오고 요거는 일부러 같이 같은 공통 문제도 한번 내보는 겁니다. 내봄으로써 원투의 차이가 어느 정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보고 이 교수들 의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는요 당연히요 미적분 1 미적분 1이니까 당연히 미적분 2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확통하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백이 되겠습니다. 기하 벡터 기백에서 되겠는데 자연계열 1은 5문제니까 뭐 어떻게 둘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예상이 2개 1개입니다. 1개고 아니면은 요래 아니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이건 2문제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이건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북대학교 통계학과가 있습니다. 자연대 통계학과가 있고 이게 강자가 자연대 수학과입니다. 이게 강자가요 사범대 수학교육과 정말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연대 수학과 자연대 통계학과 세 교수들이 모여서 의논하겠죠. 원래는 어떻게 배분을 하자, 자연계열 1은 어떻게 배분을 하자, 자연계열 2는 요래 낼 수도 있겠고 요래 낼 수도 있겠고 자연계열 2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요래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대나 치대가 말이죠. 기하 벡터는 사실은 대학교 가면 별로 안 쓰입니다. 이거는 뭐 의대생들이 말이죠. 그 나중에 환자들 논문 쓸 때하고 통계도 내야 되고 이런 거 이거 쓰이고 사실은 우리가 상식을 동원하면 자연계 2는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자연계 2 치는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난 뒤에 기백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디 내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대신 이제 자연계 1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5문제를 배분할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래 나올 것이냐 요래 나올 것이냐 요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교수들 세 과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날 그 얘기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갖고
뭐 대충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생각했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을 했는데 혹시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더 의무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쪽으로 올리십시오. 올리면 최대한으로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이지훈 수학원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네이버 검색창에 범어동 수학원 해도 되고 아니면 수성구 수학원 들어오시면 아마 저를 빨리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AT 전문학원으로 들어오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래 들어오시면 제 연락처도 알고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수능에서 혹시 불만족스럽게 쳤었더라도 논술에서 반전을 한번 일으킬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가장 나쁜 친구들이니까 야니 수능 못 쳤는 게 니는 수능도 잘 안 되는 게 논술 한다 또 아이고 그건 정말 안 돼.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수한 친구들 여기서 대발을 터뜨릴 수도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쳤는데 여기 쪽박 칠 수도 있고 인생은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 그 8일 동안에 8일 내지 9일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지금 올해 모의고사 경북대학교에서 시행한 모의고사 정답풀이 해설풀이 여러분들과 오늘 같은 이런 빔으로 해서 제가 직접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거 빠른 시간 안에 올려드릴 것을 약속하고 제가 좀 준비했는 거 두서없이 하는 바람에 이때까지는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안 올리고 학생들한테 수업만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치고 보냈지만 원래는 저도 이제 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논술에 대한 의심점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도시 대구 그중에 수성구 이지훈 수학원의 빨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